GT분들은 이 띠와 절대 엮이지 마세요.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룻밤새 사라집니다. 이건 누가 더 나쁘거나 착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당신과 그 사람은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이죠. 당신이 평생 모은 재물은 물이고 그 사람의 운명은 불입니다. 물과 불이 만나면 모든 것이 증발해버릴 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절대 곁에 둬서는 안 될 그 띠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궁합의 비밀을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일상의 기적을 미라클운세. 그럼 이제 명리학 전문가를 모시고 1948년생 무자생분들이 절대 피해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말씀 듣겠습니다. 이건 정말 독과 같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하면서 주의를 주는 관계부터 좀 짚어볼까요? 첫 번째가 1969년 기유생, 닭띠네요. 21살 차이인데 처음에는 자식처럼 다가올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서로 집착하게 되거나 이유 없이 미워하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자료에선 귀문관살의 영향이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네요. 그리고 신뢰가 깨지는 팥살. 이것도 같이 작용해서 당신의 그 명료한 판단력까지 흐리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경고도 있고요. 네, 맞아요. 기유생이면 가녀지동이라 겉으로는 좀 비슷해 보여서 끌릴 수도 있어요. 비견 관계니까요. 근데 자료에 따르면 이 관계가 내면의 혼란, 즉 귀문이죠. 그리고 깨짐, 파살, 이걸 유발해서 당신을 결국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겉 모습과는 다르게 정신적인 소모가 클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관계일 수 있겠군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인연은 1955년 을미생, 양띠를 들고 있어요. 이 관계는 좀 까닭없는 원망이나 미움, 그런 원진살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한대요. 그 날카로운 풀, 을목이 큰 산 무토를 자꾸 이렇게 파헤치려는 모습, 그러니까 목극토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겉으로는 당신을 발전시키는 자극, 편관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자존감을 계속 깎아내리고 위축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네요. 네, 목극도 관계라는 게 사실 잘 쓰면 성장을 위한 건강한 자극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거죠. 끊임없이 비판받거나 공격받는 느낌, 그런 걸 줘서 당신, 즉 무토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관계에서 편안함보다는 좀 긴장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계속 긴장해야 하는 관계라니 피곤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정말 가장 강력하게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관계인데요. 1954년 갑오생, 말띠입니다. 이건 하늘의 기운 간목대 무토, 그리고 땀의 기운 자수대 오화. 이게 그냥 정면으로 꽝 부딪히는 거래요. 그야말로 천지충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당신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을 만큼 엄청 강력한 충돌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명예나 안정을 주는 것처럼 정관이니까요. 그렇게 다가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많은 것을 잃게 할 수 있다.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이 세 인연, 그러니까 기우생, 을미생, 갑오생, 이 셋의 공통점을 보면요. 당신의 그 안정적인 토대, 무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이게 목극토나 좌우충이죠. 혹은 당신 내면 깊은 곳의 불안, 그 자수를 자극하고 더 크게 만드는 귀문이나 원진 같은 경향이 있다는 게 이 자료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시작이 어땠던 간에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에게는 좀 부담이나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관계들이네요. 근데 다행히도 이 자료들이 희망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보약이 되고 심지어 하늘이 내린 귀인이다 이렇게 말할 만한 소중한 인연들도 있다고요. 첫 번째 최고의 인연으로 1973년 개축생, 소띠를 이야기해요. 25살 차이인데요. 이게 재밌는 게 하늘의 기운끼리는 만나서 당신의 그 차가운 불안감을 녹여주는 따뜻한 에너지, 즉 불기운을 만든대요. 무게합파라고 하죠. 그리고 땅의 기운끼리는 아주 안정적으로 딱 결합하는 자축육합을 이룬다고 합니다.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서 재물, 편재죠. 그리고 새로운 기회까지 가져다주는 최고의 귀인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네요. 네, 이 73년 개축생 관계가 정말 특별한 이유는 이게
1948년생의 핵심 과제와 딱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산 무토 아래 차가운 물의 불안을 잠재우려면 따뜻한 불기운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73년생과의 관계에서 그 온기, 무게합화가 생긴다는 거죠. 하늘과 천간합, 그리고 땅 지지합이 모두 조화로우니 이건 뭐 정말 든든한 지원군을 얻는 셈입니다. 와, 정말 이상적인 관계처럼 들리는데요. 그럼 두 번째 귀인은 누군가요? 1960년 경자생 쥐띠군요. 당신이라는 큰 산 무토 속에서 드디어 반짝이는 원석, 경금을 캐내는 모습, 즉 토생금에 비유를 하네요. 당신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던 재능이나 표현력, 식신이라고 하죠. 이걸 세상 밖으로 잘 꺼내서 사회적인 성취, 삼합으로까지 이어지도록 돕는 그런 조력자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것도 또 다른 핵심 과제와 연결됩니다. 당신, 즉 무토가 품고 있는 가치, 그게 바로 금이거든요. 이걸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토생금이라는 아주 좋은 상생관계로 당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돕는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 안에 보석을 발견하게 해주는 사람이군요. 마지막 세 번째 귀인은 1961년 신축생 소띠인데요. 이 관계 역시 땅에서는 아주 안정적인 합, 자축육합을 이루고요. 당신의 그 든든한 지원, 무토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잘 다듬어진 보석, 신금처럼 빛나게 된다. 이것도 토생금이네요. 그래서 당신의 재능, 식신이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현실적인 성공으로 이어지게 해서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복을 가져다 주는 관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저는 우리 1948년 무자생 어르신들의 말년복을 지켜줄 귀한 인연과 공든 탑을 무너뜨릴 악연의 정체를 똑똑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를 멀리해야 할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좋은 인연을 곁에 두고 나쁜 인연을 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때를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약이 되는 귀인이 언제 나타나는지, 나에게 독이 되는 악연이 언제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 운의 흐름을 미리 알아야만 내 소중한 말년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그 귀한 말년을 평안하게 지켜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달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직접 분석해드리는 미라클 운세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매달 누구를 가까이하고 누구를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후를 위한 황금 나침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고 말년 복 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1960년생 경자생분들이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1960년 경자생의 그 타고난 에너지를 어떻게 잘 쓰게 만드느냐, 아니면 방해하느냐, 뭐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 에너지의 흐름? 네, 그거 흥미롭네요. 그럼 먼저 이 자료에서 좀 조심하라고, 특히 주의하라고 하는 관계들부터 볼까요? 보니까 1954년 말띠, 1957년 닭띠, 그리고 1981년 닭띠생, 이렇게 셋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네요. 이 관계들은 왜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네, 그 이유를 하나씩 좀 풀어보면요. 먼저 1954년 갑오 말띠 있잖아요. 자료에서는 하늘 기운, 그 천간이라고 하죠. 경하고 갑, 이것도 부딪히고, 땅의 기운, 지지, 자하고 오, 이것도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봐요. 천극지충이라고 하죠. 뭐랄까 물하고 불처럼 아예 그냥 섞이기 어려운 에너지 조합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재물운, 자료에선 정제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좀 좋아 보일 수 있어도 결국에는 관계가 불안정해지기 쉽가고, 그래서 금전거래는 진짜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근본적으로 그냥 에너지가 꽝 하고 부딪히는 거군요. 그럼 1957년 닭띠는요? 그건 어떤가요? 1957년 정유닭띠. 이거는 화극금이라고 불이 쇠를 녹이는 그런 관계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이제 관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상대방, 그러니까 정화의 에너지가 좀 강하거나 간섭하는 게 1960년생 경금의 어떤 자존심이나 주체성, 이런 걸 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료에선 이걸 편관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좀 통제받는 느낌으로 갈 수 있고요. 이게 심해지면 서로 막 집착하거나 원망하는 마음,
귀문이라고 하죠. 그런 게 생겨서 결국엔 신뢰, 파살이라고 하는데 신뢰까지 깨질 수 있는 좀 고통스러운 관계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뭔가 한쪽 에너지가 다른 쪽을 계속 이렇게 누르는 듯한 그런 그림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1981년 닭띠는요? 이것도 닭띠인데 57년생하고는 또 다른가요? 네, 달라요. 1981년 신유 닭띠는 1960년 경자생하고 같은 금기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나 동료처럼 자료 표현으로는 비견이죠. 말이 되게 잘 통하고 잘 맞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료에 따르면 둘 다 너무 날카로운 쇠의 속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날카로움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미묘한 경쟁심이나 미움, 여기서도 귀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걸로 번져서 관계가 깨지기 쉽다, 파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설명합니다. 뭐랄까 비슷해서 끌렸는데 그 비슷함 때문에 오히려 망가지는 경우, 그런 거죠. 들어보니까 이 세 관계가 다 공통적으로 1960년생 분들이 원래 가진 에너지, 그 힘을 뭔가 좀 막거나 뒤틀리게 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네요. 이 자료 관점에서는요. 네, 정확해요. 자료가 1960년 경자생을 비유하기를 강한 쇠 기운이 깊은 물 속에 이렇게 잠겨있는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고 날카로운 잠재력이 있는데 그게 밖으로 잘 드러나기가 좀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재력을 잘 펼쳐내려면 이 쇠의 에너지가 흘러나갈 수 있는 어떤 큰 물길이나 무대 같은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상극 관계들은 바로 이 흐름을 그냥 막아버리거나 충돌, 녹여버리거나 화극금, 아니면 서로 막 깎아내리는 같은 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잠재력을 잘 펼치게 도와주는 그런 귀인 관계도 있겠네요. 자료에서 보니까 1972년 쥐띠, 1973년 소띠, 그리고 1952년 용띠, 이분들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던데요. 네, 맞아요. 이 관계들은 이제 1960년생의 에너지가 아주 긍정적으로 잘 발현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특히 1972년 임자 쥐띠는 거의 최고의 파트너다 이렇게 꼽아요. 아주 큰 물 임자가 원석 경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 재능, 자료에선 식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재능을 반짝반짝 빛나게 돕는 금생수 관계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1960년생의 잠재력이 잘 표현되도록 돕는다는 거죠. 함께 큰 그림, 삼합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그리기에도 아주 좋다고 하고요. 와, 재능을 씻어서 빛나게 해주는 물이라니. 비유가 멋지네요. 그럼 1973년 소띠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1973년 개축 소띠하고는 굉장히 안정적인 관계, 자료 표현으론 육합인데요. 그런 관계를 이룬다고 봅니다. 1960년생의 그 날카로운 재능, 금, 이 그냥 아이디어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꾸준한 물, 괴하고 안정된 땅, 축을 만나서 현실적인 성과, 식신이죠. 그걸로 딱 이어지도록 돕는다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가정의 안정, 이런 거에도 다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주는 느낌이네요. 마지막으로 1952년 용띠는요? 1952년 임진 용띠. 이분은 마치 1960년생의 재능을 이렇게 딱 담아서 더 큰 무대, 진토가 큰 그릇이거든요. 그런 큰 무대로 이끌어주는 존재처럼 묘사돼요. 그러니까 1960년생의 표현력, 식신이 그냥 아이디어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권위나 명예 같은 사회적인 성취로 이어지도록, 이것도 삼합관계를 형성하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돕는 아주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종합해보면 이 귀인 관계들은 결국 1960년생 분들이 가진 그 잠재력 있잖아요. 물속의 쇠 같은 에너지, 이걸 세상 밖으로 잘 드러내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통로나 무대가 되어준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핵심은 관계에도 이런 에너지 흐름이 있으니 그걸 잘 파악해서 내 가능성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는 관계를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조언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나의 잠재력을 좀 펼쳐줄 무대가 되어줄까? 아니면 이 관계는 내 에너지를 좀 갉아먹는 거 아닌가? 이런 관점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1960년 경자생분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악연과 물속에 잠긴 당신을 건져줄 귀한 인연의 정체를 똑똑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내 의리를 배신할 사람과 내 가치를 알아줄 사람을 구분할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 진가를 알아봐 줄 귀인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기회가 오는 때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물 밖으로 끌어줄 운명의 손길이 언제 나타나는지, 나를 위협하는 배신의 칼날이 언제 들어오는지, 그 흐름을 미리 알아야만 기회를 잡고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제가 매달 우리 경자생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직접 분석해드리는 미라클 운세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당신을 물 밖으로 건져내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더 강력한 운세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972년생 임자생분들이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진짜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랑은 일이 술술 풀리고 누구랑은 자꾸 꼬이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마 이 자료들 속에서 그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럼 바로 그 피해야 할 인연, 자료에서 말하는 이른바 독이 되는 궁합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임자생의 그 맑고 깊은 물기운 있잖아요. 그걸 좀 흐트리거나 막아버리는 그런 최악의 궁합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하면 당신을 좀 고립시키고 잠재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띠, 어떤 해에 태어난 사람들을 좀 언급하나요? 네, 몇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요. 우선 1969년 기유생, 닭띠를 들고 있어요. 아, 69년 닭띠요. 그 관계는 어떻다고 분석하죠? 이게 그 기토가 임수를 만나서 흙탕물을 만드는 격이라고 봐요. 토극수 관계죠. 처음에는 뭔가 조언해주고 이끌어주는데 보일 수 있는데 네, 그런 척할 수 있죠. 뭐 귀문이다, 파살이다 이런 기운들이 작용해서요. 결국엔 서로 예민해지고 오해가 쌓여서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지거나 아니면 믿음이 깨져서 관계 자체가 좀 파탄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분석해요. 당신의 그 명료한 지혜를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 겉도기와는 다르게 정신적인 소모가 크고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 이거 정말 좀 주의해야겠네요. 그렇죠. 다음으로 1966년 병호생, 말띠도 언급되는데요. 네, 66년 말띠는요? 이 경우는 진짜 물과 불의 정륜 충돌로 봐요. 임자는 물이고 병호는 불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천간, 그러니까 하늘 기운인 병화와 임수가 충돌하고 지지, 땅의 기운인 자수와 오화가 또 충돌해요. 천지 모두 충돌하는 거죠. 와, 하늘과 땅이 다 부딪힌다고요? 네. 그래서 이 자료 분석으로는 이런 만남은 에너지가 급격하게 소진되고 심하면 인생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좀 재앙 같다고까지 표현될 정도로 아주 불안정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정말 강력한 충돌이네요. 듣기만 해도 에너지가 빠지는 느낌인데요. 그럼 또 다른 말띠해 1978년 무호생은 어떤가요? 그것도 말띠인데. 네, 같은 말띠지만 조금 다른데요. 1978년 무호생은 당신이라는 그 큰 강물, 임수 앞에 놓인 거대한 댐, 무토 같은 존재로 비유돼요. 이것도 역시 토극수죠. 이번엔 댐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거대한 벽에 딱 가로막히는 듯한 그런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것도 지지로는 자오충, 물과 불에 부딪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기댈 곳을 찾기도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당신의 앞길과 잠재력, 이걸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들어보니까 이 세 유형 모두 당신의 그 본질적인 힘을 약화시키거나 앞길을 막거나 아니면 관계 자체를 아주 불안정하게 만드는 뭐 그런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이 자료들은 경고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좀 주의가 필요한 관계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할 필요는 없어요. 반대로 당신의 그 깊은 지혜와 잠재력을 딱 알아보고 성공으로 이끌어줄 하늘이 내린 귀인 같은 그런 약이 되는 궁합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그 좋은 인연들은 어떤가요? 특히 최고의 궁합으로 꼽힌다는 1980년 경신생, 원숭이띠는 어떤 이유 때문이죠? 네. 이 1980년 경신생은 정말 이상적인 파트너로 봐요. 왜냐하면 경신이라는 게 단단한 바위나 쇠거든요. 이게 당신의 물, 임수의 근원이 되어주는 거예요. 마르지 않게 계속 채워주는 거죠.
이걸 금생수 관계라고 하고요. 아, 금생수. 쇠가 물을 생하게 한다. 그렇죠. 특히 이 관계는 편인의 영향으로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깊은 통찰력 이런 걸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요. 또 삼합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인 성공이나 어떤 공동의 목표 달성 이런 걸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와, 서로의 근원이 되어주면서 같이 성공까지 이룬다니 정말 좋은데요? 그럼 1985년 을축생, 소띠와의 관계는 어떻다고 분석하나요? 이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1985년 을축생은 당신의 물을 필요로 하는 아주 기름진 땅, 을축으로 비유돼요. 그러니까 당신의 지혜와 지원, 이게 수생목이거든요. 물이 나무를 키우는 것처럼. 네네. 이걸 바탕으로 상대방, 즉 을목이라는 재능이 활짝 꽃피우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 돌고 돌아서 당신에게도 식신, 그러니까 실질적인 결과물이나 안정적인 활동 기반 같은 걸로 돌아온다는 분석이에요. 관계 자체도 육학이라서 매우 안정적이고 서로에게 정말 꼭 필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내가 도와서 상대가 잘 되고 그게 또 나에게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 굉장히 건설적인 관계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었죠. 1961년 신축생, 역시 소띠. 이 만남은요? 네,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이 관계 역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1961년 신축생은 잘 다듬어진 보석, 신금이나 혹은 광물, 축토에 비유되는데요. 이것 역시 당신의 강물, 임수의 근원이 되어주는 금생수 관계예요. 아, 이것도 금생수로군요. 네, 그래서 당신의 지혜를 더욱 맑고 깊게 만들어준다고 하고요. 여기서도 편인 기운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영감이나 당신의 격을 한 단계 높여주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육합으로 묶여 있어서 관계의 안정성도 좋다고 분석하고요. 그렇군요. 들어보니 약이 되는 관계들은 결국 당신의 근본적인 힘을 강화시켜주거나 금생수, 아니면 당신의 능력이 잘 쓰이고 발현될 수 있는 통로, 수생목가 되어주는 뭐 그런 방식으로 잠재력 발휘를 돕는다는 게 이 자료들의 핵심 설명인 것 같네요. 네, 정확합니다. 결국 당신이라는 존재를 더 풍성하게 하고 당신의 능력을 잘 펼칠 수 있게 돕는 관계들이죠. 자, 오늘 저는 우리 1972년 임자생분들의 인생의 황금 항구가 되어줄 귀한 인연과 거친 풍랑을 일으킬 악연의 정체를 똑똑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내 바다에 어떤 배를 띄우고 어떤 배를 막아야 할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 편이 되어줄 배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배가 들어오는 때를 아는 것입니다. 내 바다를 풍요롭게 할 무역선이 언제 들어오는지, 모든 것을 부숴버릴 해적선이 언제 나타나는지, 그 운의 흐름을 미리 알아야만 기회를 잡고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제가 매달 우리 임자생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직접 분석해드리는 미라클 운세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당신의 바다를 황금으로 가득 채울 단 하나의 인생 등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더 강력한 운세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984년생 갑자생분들이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그 핵심 원리를 바탕으로 먼저 좀 피하는 게 좋다고 분석된 관계들부터 짚어볼까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1990년 경호생 말띠인데요. 와, 이건 표현이 상당히 강렬해요. 전쟁 수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천간 관계를 보면 당신의 큰 나무 갑을 90년생의 아주 날카로운 도끼 경이 그냥 내리찍는 형국이에요. 아야. 이걸 천간충이라고 하죠. 갑경충. 네. 그리고 땅의 기운, 지지도 당신의 물과 90년생의 불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자오충입니다. 와, 하늘도 땅도 다 부딪히네요. 네. 그래서 자료에 따르면 처음에는 서로 좀 다른 매력에 끌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충돌 에너지 때문에 결국 서로에게 상처 주고 파괴적으로 가기 쉽다는 거죠. 아유, 정말 듣기만 해도 기운이 좀 빠지는 느낌인데요. 네, 주의가 필요하죠. 그럼 두 번째로 조심하라고 언급된 인연은 1978년 무오생 말띠. 여기도 혹시 그 충이 있나요? 네, 여기도 땅의 기운에서 물과 불이 부딪히는 자오충이 똑같이 있습니다. 아, 또 자오충이군요. 네, 관계의 뿌리가 좀 불안정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당신의 나무 기운이 78년생의 땅 기운을 통작하면서 안정적인 결실을 맺으려 할수록 네, 안정적인 거 좋죠. 좋죠. 자료에선 이걸 정제라고 표현하는데요. 근데 이 목국토를 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그 불안정한 충 때문에 관계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해요. 아니, 안정을 추구하는데 기반이 흔들린다니. 네, 그래서 오히려 금전적 손실이나 마음의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관계라고 분석하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주의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인연, 1993년 개유생 닭띠는 겉보기랑 좀 달라서 더 교묘하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겉으로는 93년생의 물 기운이 당신의 나무를 도와주는 모습이거든요. 수생목이죠.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도움, 자료에서 정인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주 지적인 도움이나 뭐 이런 거요. 네네. 하지만 자료는 그 안에 귀문하고 파살이라는 좀 부정적인 에너지가 숨어 있다고 지적해요. 귀문, 파살, 좀 무서운데요? 뭐랄까, 맑은 물 같은데 마실수록 정신을 좀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의지하면 할수록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리고 관계가 깨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와, 도움처럼 보이지만 결국 해가 될 수 있다. 참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좀 어두운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반대로 당신에게 약이 되고 성공과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자료가 제시하는 귀한 인연들 한번 살펴보죠. 네, 좋습니다. 최고의 파트너로 1988년 무진 용띠를 딱 꼽았어요. 네, 이 관계는 당신의 큰 나무, 감목이 88년생의 아주 넓고 비옥한 땅, 묻힌 토에 제대로 뿌리 내리는 형상으로 봅니다. 목극토죠. 아, 나무가 좋은 땅을 만난 거네요. 그렇죠. 안정적인 재물 기반, 그러니까 정제 위에서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적인 파트너십이죠. 네. 특히 자료는 삼합이라는 아주 강력한 조화 에너지가 작용해서 뭐 사회적인 성공이나 큰 프로젝트를 같이 할 때 시너지가 엄청날 거라고 분석해요. 신자진, 수국의 반합과 관련이 깊죠. 와, 든든한 땅에 뿌리 내리는 느낌 정말 좋은데요. 다음으로 힘이 되어주는 귀인은 1972년 임자, 생, 쥐띠라고요. 네, 이 관계는 72년생의 그야말로 마르지 않는 큰 강물, 임자술이 당신의 큰 나무, 감목을 끊임없이 자양분을 주는 모습입니다. 수생목. 물이 나무를 키워주는 거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건 조건 없는 지지와 이해, 정인을 의미하고요.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큰 힘이 되겠네요. 그렇죠. 목마른 나무에게 정말 시원한 강물이 되어주는 그런 형상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좋은 인연 1973년 개축생 소띠. 이 관계는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이 관계는 육합이라고 불리는 아주 긴밀하고 안정적인 조화를 이룬다고 봅니다. 자축합이죠. 육합이요? 네, 73년생의 촉촉한 물과 또 기름진 땅이 당신의 나무, 갑을 뿌리를 마르지 않게 꾸준히 적셔주는 모습이에요. 아, 이것도 물과 땅이네요. 그렇죠. 근본적인 안정감과 편안함, 이것도 정인 기운인데 이걸 제공하면서 당신이 혹시 흔들릴 때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인연이라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봄빛처럼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성장시키는 관계라 이것도 참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1984년 갑자생인 당신에게는 안정적인 땅의 기운이나 성장을 돕는 물의 기운, 이게 핵심 열쇠라는 거군요. 자, 오늘 저는 우리 1984년 갑자생분들의 인생의 태양이 되어줄 귀한 인연과 뿌리를 썩게 할 독초 같은 악연의 정체를 똑똑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내 곁에 누구를 두어야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에게 따뜻한 햇살이 되어줄 귀인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햇살이 비추는 때를 아는 것입니다. 내 재능을 만개시킬 운명의 바람이 언제 불어오는지, 내 모든 것을 앗아갈 태풍이 언제 몰아치는지 그 흐름을 미리 알아야만 기회를 잡고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제가 매달 우리 갑자생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직접 분석해드리는 미라클 운세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당신의 재능을 바다 위로 솟아오르게 할 단 하나의 성장의 기폭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더 강력한 운세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996년생 병자생분들이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료에서 조금 조심하라고 하는 관계부터 볼까요? 네, 그러시죠. 첫 번째가 1993년 계유생 닭띠입니다. 이 관계에는 귀문관살이라는 게 있어서 괜히 서로 미워하게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아, 귀문관살? 네. 그리고 93년생의 물기운, 수 기운이 당신의 불기운, 화를 꺼트리는 수극화 때문에 좀 우울감이나 무기력 이런 걸 느낄 수 있대요. 네, 그렇죠. 물이 불을 끄는 상극관계. 이게 이제 단순히 기운 충돌을 넘어서요. 이 자료에서는 귀문관살이나 심하면 팥살, 관계가 깨지는 걸로까지 연결해서 보더라고요. 팥살이요? 네, 그러니까 당신의 에너지를 좀 소모시키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거죠. 태양과 차가운 물의 비유가 딱 그거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1966년 병호생 말띠입니다. 이 경우는 둘 다 아주 강한 불기운이라고. 네, 맞아요. 불하고 불이 만난 거죠. 그래서 하늘에 태양이 두 개 뜬 격이다, 너무 뜨겁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렇죠. 모든 걸 태워거리는 충의 관계라고 보거든요. 아, 충. 네, 처음에는 비견, 그러니까 친구처럼 비슷해서 잘 맞는 것 같다가도 결국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당신의 삶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좀 강하게 경고하는 편입니다. 처음엔 비슷해 보여도 결국엔 충돌이 크다는 거네요. 네, 과도한 에너지가 부딪히는 거죠. 세 번째 주의할 관계는 1990년 경호생, 이것도 말띠네요. 네, 또 말띠죠. 당신의 불하고 90년생의 단단한 쇠, 기운이 계속 부딪힌다. 화극금, 이거 완전 전쟁터 같다고 묘사해요. 화극금, 불이 쇠를 녹이는 관계죠. 네, 특히 편제, 그러니까 돈 문제로 크게 다툴 수 있으니 절대 동업이나 금전거래는 하지 말라고 아주 강조합니다. 맞아요. 이 자료는 이 화극금 관계를 특히 재물 문제랑 강하게 연결짓더라고요. 재물과 기회를 다 잃을 수 있는 최악의 궁합이다. 이렇게까지 써 있어요. 네, 재물로 인한 갈등이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 해석입니다.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당신에게 약이 되는 궁합, 그러니까 힘이 되는 기한 인연들을 좀 살펴보죠. 네, 좋은 관계들도 봐야죠. 첫 번째 최고의 궁합으로 1988년 무진생 용띠를 꼽습니다. 이분들은 당신을 왕이나 여왕처럼 만들어주는 킹메이커 같은 존재라고. 오, 킹메이커요. 네, 사회적 성공을 돕는 아주 강력한 삼합 관계라고 합니다. 아, 삼합. 사주에서 굉장히 길한 조합이죠. 네, 당신의 불, 화가 88년생의 넓은 땅 토 위에서 마음껏 타오르는 화생토의 모습이래요. 화생토. 그래서 당신의 재능, 식신이라고 하죠. 이게 빛나고 명예를 얻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네, 흥미로운 해석이에요. 그 삼합이라는 강력한 조합의 근거를 화생토에서 찾는 거네요. 당신의 열정, 그 불이 안정적인 기반인 땅을 만나서 마음껏 발산되고 그게 식신, 즉 재능과 표현력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나 명예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와, 정말 좋은데요? 네, 햇살이 땅을 비추어서 만물이 자라나는 그런 이미지죠. 두 번째 좋은 인연은 1984년 갑자생 쥐띠입니다. 이분들은 당신이 지칠 때 조건 없이 응원해주는 아주 든든한 조력자래요. 아, 든든한 조력자. 당신의 불에 마르지 않는 장작을 대주는 목생화 관계라고 표현하고요. 네, 목생화. 나무가 불을 살리는 관계죠. 이게 어머니의 사랑 같은 무조건적인 지지, 정인을 의미해서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목생화를 정인과 연결한 점이 인상적이네요. 정인이 사주에서 보통 안정적인 지원, 도움, 이해 이런 거 상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마치 꾸준히 땔감을 공급받듯이 당신에게 계속 정서적인 지지와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군요. 맞아요. 세 번째 귀한 인연은 1985년 을죽생 소띠입니다. 소띠. 이분들은 꽉 막힌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아주는 해결사 같은 존재라고 해요. 안정적인 육합 관계를 형성하고요. 아, 육합도 좋은 관계죠. 안정적인 조화. 네.
당신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나 영감, 이걸 편인이라고 하나 봐요? 네, 편인. 이걸 불어넣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다고 설명합니다. 이것도 목생화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네요. 네, 육합을 편인, 그러니까 번뜩 있는 아이디어나 직관력과 연결한 게 특징이네요. 이 관계가 당신에게 안정감을 주면서 동시에 창의적인 영감을 자극해서 기존의 틀을 깨는 어떤 새로운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996년 병자생인 당신에게는 당신의 그 불기운에 잘 살려주는 나무기운이나 혹은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주는 흙기운을 가진 사람이 귀인이 되고요. 네, 그렇죠. 반대로 당신의 불을 꺼트리는 물기운이나 또 너무 강한 같은 불기운은 좀 주의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은 단순히 누가 좋고 나쁘다 이걸 넘어서요. 관계가 당신의 에너지, 즉 불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관점인 거예요. 아, 상호작용? 네, 어떤 관계는 당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연료나 기반이 되고 또 어떤 관계는 에너지를 소모시킬 수 있다, 수, 화. 이걸 이해하는 게 관계를 좀 더 현명하게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1996년 병자생분들의 인생의 안식처가 되어줄 귀한 인연과 등대에 빛을 꺼뜨릴 거친 풍랑 같은 악연의 정체를 똑똑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내 곁에 누구를 밝혀주고 누구로부터 나를 지켜야 할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 빛을 알아봐줄 귀인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운명의 배가 들어오는 때를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이 되어줄 배가 언제 항구에 도착하는지, 나를 암초로 이끌 위험한 배가 언제 나타나는지 그 흐름을 미리 알아야만 기회를 잡고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제가 매달 우리 병자생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직접 분석해드리는 미라클운세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당신의 외로운 밤바다를 환하게 밝혀줄 단 하나의 인생의 항해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더 강력한 운세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미라클 운세였습니다.